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죠. 첫 번째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지방대를 나와서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름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고 중소기업이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다니던 회사보다는 훨씬 큰 회사였고 연봉도 저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오나 했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상황에서 이미 저에 대한 평가가 끝난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학벌부터 시작해서 직장, 심지어는 친정 형편까지 샅샅이 캐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걸 아시고는 더욱 못마땅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어머니가 거의 혼자서 저와 오빠를 키우셨거든요. 그런 상황을 아시고도 시어머니는 마치 제 친정을 짐짝 취급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은근히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하시는 것 같은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들지도 저를 적극적으로 감싸주지도 못했어요. 그냥 애매하게 웃으면서 넘어가기만 했죠. 제가 아무리 정중하게 말씀드려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됐죠. 예단부터 시작해서 혼수, 결혼식 규모까지 모든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셨어요. 그래도 결혼은 했어요.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고 했고 저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현실은 더욱 가혹했어요.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깎아내리셨어요. 명절에 갔을 때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항상 저에게 뭔가 트집을 잡으셨죠.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한테 빠져서. 넌 능력도 좋다. 어떻게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꼬셨니?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하시면서 계속 상처를 주셨어요.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거야. 라며 넘어가려고만 했어요. 남편은 효자였어요. 아니, 효자라기보다는 어머니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였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시어머니가 뭔가 불만을 표하시면 저한테 와서 좀 이해해줘. 어머니 기분 좀 맞춰줘. 라고 하는 식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보, 이게 뭐야? 대출이 4천만 원이나 있다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 정말로 남편 명의로 4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나 몰래 빌려? 남편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인을 도와준다느니, 금방 갚을 수 있다느니 하는 말만 반복했죠. 처음에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결혼한 부부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혼자 결정할 수 있느냐고,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고 따졌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화를 낸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려면 함께 갚아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부업도 시작했고 용돈도 최대한 아껴 쓰면서 빚을 갚는 데 집중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미안해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원래는 회사 일을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는 회사 얘기를 즐겁게 하더라고요. 회사에 인턴이 있는데 일을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나이도 어리고 열정적이라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이 회사 후배를 귀여워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인턴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듣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뭔가 상기된 목소리였어요. 상대방은 여자 목소리였고 둘이 꽤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어보니 회사 인턴이라고 일 때문에 연락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 때문이라면 그렇게 즐거워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퇴근 시간도 더욱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생겼어요. 회사에 일이 그렇게 많아?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미안해.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면 힘들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활기차 보였어요. 뭔가 즐거운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채로 메시지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라는 내용의 하트 이모티콘까지 있었어요. 남편은 저한테는 이모티콘을 거의 쓰지 않는데 그 인턴이라는 여자와는 이모티콘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대화 내용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 인턴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좀 선을 그어주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그냥 후배일 뿐인데. 후배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친 것 같아. 지나치다니?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지 뭐가 문제야?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듯이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 후로 남편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고 샤워할 때도 가져가고 심지어는 대화 기록을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의심스러웠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깜빡 잠들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손에 들려있는 채로요.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그때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그 인턴 여자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했어요. 지난 겨울에 갔던 그 캠핑장 또 가고 싶다는 여자의 메시지와 나도 그래. 그때가 정말 좋았지라는 남편의 답장, 오빠만 있으면 어디든 좋다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지난 겨울이라면 거의 1년 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1년 전부터 저를 속이고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4천만 원의 대출도 그 여자 때문에 받은 것 같았어요. 남편 용돈이 한 달에 60만 원이었는데 바람까지 피우려면 돈이 더 필요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 증거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죠. 남편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1년 넘게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휴대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더니 남편은 처음에는 해명을 하려고 했어요. 오해라고 그냥 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1년 전부터 캠핑을 같이 간 게 그냥 친한 거냐고 이모티콘 봐라.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보낸 적 없지 않냐고 했죠. 남편은 다 설명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설명할 거 없다고 했어요. 4천만 원 빚도 아마 그 여자 때문이지 나를 속이고 바람 피우고. 심지어 빚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냐고 따졌죠. 남편은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워낙 확실한 증거들을 내밀어서 변명할 수가 없었나 봐요. 결국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좋아,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그냥 던져버리듯이 말하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였어요. 이 상황을 아시고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이혼을 부추기시더라고요. 애초에 우리 집하고 안 맞았다고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굴 들여도 나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저를 무시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저를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누가 며느리로 와도 질투하고 싫어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정리했어요.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했어요. 빚은 남편이 혼자서 갚기로 했죠. 애초에 저 몰래 만든 빚이니까요.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남편 빚이 5천만 원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혼 후에는 다시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바람 피우는 남편 뒤치다꺼리를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오빠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원래 오빠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항상 말했었거든요.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더니 새언니가 임신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급하게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새언니 배가 불러오기 전에 예식을 올리고 싶어 했거든요. 결혼식 날 새언니를 처음 봤는데 정말 순수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오빠가 마음을 바꾸고 결혼을 결심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격도 밝고 착해 보이시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오빠와 새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새언니가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했더니 그럼 결혼식 때 새언니 친구가 저를 보고 엄청 마음에 들어 했다면서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재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한번 이혼한 것도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괜찮다면서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새언니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이셨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셨는데 성격도 정말 섬세하고 자상하셨어요. 피부과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무엇보다 저의 이혼 경험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힘드셨을 텐데 잘 견디셨네요 라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이전 결혼에서는 남편이 혼자 다 정하고 저는 따라가기만 했는데 좀 달랐어요. 만난 지 2년이 좀 넘었을 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시댁 어른들도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또 저를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완전히 기우였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이전 시어머니와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남편이 까탈스러운데 그 성격 받아줄 여자가 있긴 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결혼한 지 8개월 후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정말 기뻤죠. 시댁에서도 엄청 환영해 주셨어요. 임신 후에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자주 갔어요. 그날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아기 성별을 알게 됐어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이 운영하는 피부과로 갔어요.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이런 데서 보네. 돌아보니 전 시어머니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분이었죠.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예의상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은. 넌 여기 뭐 하러 왔니? 아,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돈도 없는 주제에 이런 병원에 어떻게 왔니?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옛날 기억들이 다 떠올랐어요. 항상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4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괜히 시비 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 사모님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저를 보면서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아직 진료 중이신데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전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사모님? 너가? 사모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여기 제 남편이 운영하는 피부과예요. 너가 이 병원장이랑 결혼했다고? 네, 그리고 지금 뱃속에 아이도 있는걸요? 전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입을 벌린 채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그동안 당했던 모든 무시와 모멸감이 떠올랐죠.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이런데 오실 형편은 아니지 않아요?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닐 텐데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라고요. 게다가 이혼할 때 빚도 꽤 있었잖아요. 괜찮으세요? 너가 감히. 전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말해서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할게요. 그래도 어머님 아들벌이 생각해서 피부과는 좀 자제하세요. 저는 정말 달콤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어버버 하시면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휘청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참고 살았는데 드디어 한 방 먹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진료를 마치고 나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기 성별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그 인턴 여자와 결혼 준비하다가 결국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가정 있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더니 결국 다른 남자와 또 바람을 핀 거예요. 결국 전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였죠. 저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람 피우는 사람은 또 바람을 피우게 되어 있고 바람 피우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또 바람을 맞게 되어 있거든요. 전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만나 뒤로 그렇게 배 아파한다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으니 말이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예쁘고 건강한 아기였어요. 시부모님들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를 더욱 소중하게 대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 피부과에서 전 시어머니를 만난 건 정말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당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나게 된 거니까요. 만약 제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을 때 만났다면 또 위축되고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 후로 전 시어머니를 다시 본 적은 없어요. 아마도 저희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가거든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 갑자기 강남 피부과 병원장 부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임신까지 해서 정말 행복해 보였고요. 지금 제 아들은 벌써 2돌이 되었어요.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예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저도 변함없이 잘해줘요. 가끔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떠올려 보면 정말 악몽 같았어요. 바람 피우는 남편, 무시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피부과에서의 그 한순간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에요. 10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의 전 시어머니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을 벌린 채로 저를 쳐다보시던 그 모습. 생각만 해도 아직도 속이 시원해요. 그분이 그동안 저에게 했던 모든 무시와 모멸감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 그리고 따뜻한 시댁 가족들. 첫 번째 결혼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행복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